녹색정의당은 유일한 지역구 현역인 심상정 후보가 출마한 경기도 고양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이 그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정권 심판을 더불어민주당 혼자 할 수는 없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동안 최선두에서 시민들의 눈높이만큼 싸우지는 못했습니다. 대전과 광주를 잇따라 찾은 새로운 미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썩은 나무에 더불어민주당을 썩은 도끼에 빗대 새로운 정치를 부각시켰습니다. 번뜩이고 날카로운 도끼가 돼서 대한민국 정치, 낡은 정치 쳐내고 새로운 정치 만들겠습니다. 수도권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개혁신당도 정권 심판이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가세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면서 선명성을 높이려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에선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을 들어 탄핵 사유가 될 만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무슨 범죄 세력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야말로 범죄 세력 아닙니까? 지역구 후보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의 고향인 부산을 찾아 부마항쟁으로 민주화를 이끈 부산에서부터 동남풍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실제 조국혁신당을 찍고 있고, 이분들도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눈 떠주고 못 봐주겠다. 부산말로 눈꼴 시럽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주진우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한 부산 해운대에서 기자회견을 연 조국 대표는 앞으로 윤석열 정권 탄생과 행태에 책임 있는 여당 후보들이 출마한 지역구를 골라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권 심판의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 유권자들이 왜 개혁신당으로 오지 않고 지금 조국혁신당으로 몰리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아무래도 언어적으로 더 간단하잖아요. 3년은 너무 길다. 탄핵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수연인 이면에 있는 것들, 탄핵이라는 걸 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경험해봤지만은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그런 것이 되는 것인데, 사실 그 특검을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또 많은 정쟁이 있을 것이고, 저는 아마 그것보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착륙이 더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가장 바라지 않을 당선자 둘이 저는 이준석과 조국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본인이 대선 지선 이후에 뒤통수 쳐가지고 사실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는 안 좋은 모습 보였던 이준석 의원이 당선되는 것 바라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의원 당선되는 거 원하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검찰권을 활용해가지고 어쨌든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강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 아니겠습니까? 저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정치적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 앞으로 본인의 가족과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아니면 가까운 사람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또 국민 여론이 또 불타오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조국 전 장관도 그렇게 수사했으니까 당신도 가족이나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부터 해서 다 수사받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 비등할 수밖에 없는 게 조국 의원의 탄생이거든요. 조국혁신당의 대표적 슬로건이 조기종식 아닙니까? 그 조기종식의 의미는 탄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종식과 탄핵은 다른 의미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탄핵을 하려면 의석 200석이 확보돼야 되고 200명의 국회의원이 탄핵 소추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강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법체계상 미국 탄핵제도와 달리 한국은 불법,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이런 요건을 전제로 할 때 한국에서는 탄핵이 가능합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을 포함해서 제1당인 민주당이 200석은 합해서 200석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까 200석은 탄핵은 전제조건 200석 아닙니까? 200석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1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상당한 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저는 윤석열 정권의 윤석열 정권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더 영어식 표현을 쓰자면 첫 번째는 레임덕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데드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의 임기가 3년의 임기가 다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예상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가장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의 비리와 실정과 싸우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레임덕, 나아가서 데드덕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저희 딸은 그러한 기소에 대해서 기소에 따른 유죄 판결, 하급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저희 딸은 그러한 수사가 있었지만 저희 딸은 그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습니다. My daughter actually revoked her scholarship as well as her records because we did abide by the national law. 리보크가 아니라 반납을 했다는 거죠. voluntarily. She actually voluntarily returned her records. 그 말은 맨 처음 말했듯이 저나 저희 가족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런 수사 방식이 옳은가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비판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결을 존중하고 그 판결의 결과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입시 비리를 얘기하셨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따른 언론에서 11가지 입시 비리 혐의를 보도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영문 논문을 대필했다는 케냐 사람이 내가 대실했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이 쓴 영문 논문은 국제저널에서 전자공학저널로 기억하는데 표절임이 밝혀져서 논문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만 시간의 봉사활동이 과장되었고 그 과장된 봉사활동으로 상을 받았으니 확인되었으나 한국의 수사기관은 소환도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수사의 결과를 감수합니다. 지금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검사 시절에 사용했던 똑같은 잣대로 자신들과 자신들의 가족에 대해서 그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 그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우리 대법원이 언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릅니다. 영향을 미칠 수도 없습니다. 삼권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골방에 처박혀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스피노자 말로 기억나는데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저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고 언제 대법원 판결이 나서 저에게 최악의 판결이 날지도 모르나 그 전까지 저는 가만히 조용히 입 닫고 살지는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창당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일단 저나 우리 당은 복수란 단어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 복수를 원한다면 칼 들고 가야죠. 저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고요. 법을 지킬 것이고요. 일단 그 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법을 적용되는 것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복수일 수는 없습니다. 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을 적용을 해서 그 특정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그걸 복수라고 하지 않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응징이라고 하는 것이죠.